네, 3월 25일 월요일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스타벅스 통해서 남은 5장 대비 전략 저희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오늘 시장 좀 재미없다 이렇게 말씀을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는 지금 1% 넘게 오르는데 코스피 지수는 오전장에 좀 오르나 싶더니 다시금 빠지면서 하락폭을 조금 더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시장은 올라가고 있는데 하락 종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어떤 특정 이제 섹터나 업종에 수급이 좀 치우쳐 있는 상황이죠. 근데 항상 제가 이 상승장의 이제 패턴을 말씀드릴 때 지수가 먼저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시장을 이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방법이 시총이 큰 종목을 먼저 당기면 돼요. 오늘 에코프로 BM하고 HLB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움직이잖아요. 지수가 일단 910포인트를 오늘 아주 여유 있게 지금 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시장이 이제 계속 올라가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가지고 계시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도 조금 이제 중소형주들 쪽으로 수급이 좀 확산될 수 있고 로봇이라든지 또 AI 융복합 산업과 관련된 종목들도 결국은 이제 낙소 효과가 생기면서 차례차례 이제 움직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뭐 내 종목이 좀 안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요번 주 이제 시장 대비를 하실 때 다시 한번 저는 이제 주도 업종 쪽으로 그냥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게 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오늘 자세한 전략을 통해서 5장에 공략할 수 있는 종목까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자세한 전략은 본격적으로 제가 스타벅스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오늘 장을 키워드로 한번 요약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키워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제약바이오 업종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워낙 좀 강한데요.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HLB라는 이제 키워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HLB가 아주 세게 급등을 하는 건 아닌데 이제 네. 눈에 띄는 이유가 지난주에 HLB 생명과학이 대규모 유증을 했잖아요. 네. 보통 이렇게 1,500억 정도 유증하면은 아무리 못해도 한 15%에서 20%는 주가가 좀 빠져요. 네. 특히 여러분 공시 나온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HLB 생명과학이 지금 현재가가 한 2만 원 전후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유증 발행 가격이 지금 13,000원대 지금 유증 발행 가격이 이제 공시가 좀 됐는데 지금 뭐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24,000원에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오늘 20%가 넘는 이제 급등세가 장중에 이제 연출이 좀 되면서 오히려 HLB라든지 HLB 생명과학 이런 종목들이 아주 강하게 이제 튀어 올라가면서 사실상 이제 코스닥 지수 상승을 이제 주도하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뒤처지는 종목들이 좀 생기고 있어요. 다만 제약바이오 업종만 놓고 봤을 때는 오늘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대장주들부터 해가지고 뭐 중형주, 중대형주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가릴 것 없이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은 업종 전체적으로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에코프로 BM이라고 하는 이제 키워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 실은 오늘 아침에 LNF가 13조 원 이상의 수주 공시가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오히려 주인공은 지금 LNF가 아니라 에코프로 BM이 훨씬 더 지금 잘 올라가고 있거든요. LNF는 대규모 수주 공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 막 하락 전환이 되기도 했었는데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코스닥 지수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이 지금 800개가 넘거든요. 이 정도로 이제 좀 불균형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총 최상위에 있는 지금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강하게 상승한다라는 건 기관 외국인들이 이제 지수가 900포인트 저항을 이제 뚫고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시장에 계속 좀 유입될 수밖에 없겠죠. 그 유입됐던 자금들이 일단은 시총 상위 종목들 쪽으로 집중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마지막 이제 키워드는 주총 시즌. 오늘 제가 또 소개해드릴 종목과도 상관관계가 이제 조금 있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 주부터 이제 뭐 물론 이제 지난주에 주총을 이미 한 기업들도 있긴 한데요. 이번 주에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주주총회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때 같았으면 이제 주총이 그렇게 크게 관심을 받지는 않는데 올해 특히 이제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뭐 특별 배당이라든지 주주 친화 정책과 관련된 이제 이슈들도 좀 많이 남아 있고 특히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사회이사, 감사 이런 이제 인사들을 선임을 하게 되는데 요번에 이제 이 사내이사, 사회이사, 감사 선임과 관련해서 특히나 좀 주목을 받는 몇몇 기업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주주총회가 다른 때보다는 훨씬 좀 뜨거운 열기로 지금 열리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주총 시즌과 맞물려서 사업 보고서와 이제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특히 감사 보고서에 이제 의견 거절이라든지 한정, 뭐 부적정 이런 의견을 이제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칫 뭐 관리 종목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상폐까지도 이제 될 수 있는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 보고서 아직까지도 지금 제출이 안 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좀 접근하는 거는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것까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오늘장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남은 5장 대비 전략은 아까 전에 저희 오프닝에서 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선택과 집중일지 5장 레시피 한 줄 평으로 남겨주실까요? 5장 한 줄 레시피는 지수는 상승, 그런데 내 종목은 이렇게 물음표를 좀 달아놨는데 아까도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코스닥 지수가 지금 현재 1.2%, 914포인트, 915포인트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수가 1%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 하락 종목 숫자는 지금 오전장에 비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830개가 넘는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내가 오늘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내 전체 계좌 수익률은 하락세가 이제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에요. 그만큼 수급 편차가 조금 심하다. 다만 연초에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좀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고 특히 AI와 관련된 이제 산업 트렌드가 워낙 좀 강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파생되는 산업들을 계속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수급 불균형을 통해서 오히려 하락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뭐 반도체라든지 AI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로봇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는 조정시 이제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시장이 먼저 올라가고 나면 수급이 확산되는 효과가 주 후반에 분명히 나타날 때니까 그런 종목들이 이제 길목 잡기 하는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대형주들의 수급이 조금 더 낙수 효과로 인해서 더 확산되길 바라보면서 그러면 미리 대비하는 전략을 저희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있을지는 잠시 후 원샷 스페셜 종목 두 가지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편입했던 종목들 리뷰부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지난주 금요일에 편입했던 한올 바이오파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이 종목도 지금 4% 가깝게 네. 상승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45,000원을 제시해 주셨는데 지금 딱 오늘 4만 원을 한번 찍었었긴 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할까요? 오늘 뭐 한 4, 5% 정도 지금 수익 중인 것 같아요. 한올바이오파마를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이제 레고캠 바이오 연이어서 이제 리뷰를 좀 해드리면서 이제 레고캠 바이오, 뭐 한올바이오파마, ABL 바이오 이런 종목들을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 오늘도 뭐 견조하게 지금 잘 움직이고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늘 다른 업종보다는 그래도 제약 바이오 업종이 훨씬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HLB 차트를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유상증자라는 이제 악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HLB가 오늘 장 초반에 거의 한 7%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또다시 이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악재가 나왔던 HLB 생명과학 역시도 아까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오늘 20%가 넘는 급등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HLB가 지금 1,500억 원 정도 유상증자를 했는데 HLB 생명과학이 빚 갚는 데다가 쓴다라고 지금 했거든요. 상당 금액을 거의 한 네. 900억 원 이상을 이제 빚을 갚는 데다가 이제 쓴다라고 했는데 다른 때 같았으면 이게 우리가 이제 좀 거칠게 표현하면 주주들 돈을 이제 이렇게 뜯어와 가지고 회사 빚 갚는 데다가 쓰는 거니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좀 강하다 보니까 이제 빚도 갚고 사채 같은 것도 이제 만기되기 전에 빨리 이제 상환을 하고 그런 식의 이제 재무적인 이제 변화를 서두르고 있다라는 것 또한 어찌 보면 신약 개발의 성공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거구나라고 이제 또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HLB 생명과학이라든지 HLB 같은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이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신약 개발 기업들, 바이오테크 기업에 대한 이제 시장의 수급 심리가 강해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외에도 지금 바이오테크 기업들 특히 4월 달이 되면 이제 미국의 아마케와 관련된 단기적인 모멘텀도 분명히 이제 부각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ADC와 관련된 기업들, 이중항체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 그다음에 또 세포치료제와 관련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두루두루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신다면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들 외에도 오늘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한올바이오파마라든지 또 레고캠 바이오도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 주가가 이제 눌림목을 잘 만들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좀 돌아나가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한양행도 마찬가지로 이제 바닥 찍고 한번 이제 돌아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제 신약 개발 모멘텀으로 이제 부각이 됐었던 기업들이
주가 조정을 한번 거치고 다시 한번 이제 전고점을 좀 넘어가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한번 공략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편안하게 제약 바이오 종목들을 공략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올 바이오파마는 목표가를 4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목표가 달성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리뷰해볼 종목은 또 다른 제약 바이오 종목입니다. 네. 바로 파로스 아이바이오가 오늘 시초 오전장에 한번 급등을 하면서 한 50%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이게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50%가 넘는 이제 수익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지만 사실은 이 종목은 그냥 AI 관련된 수혜주로 이제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엔비디아가 자랑하는 이 바이오니모라고 하는 플랫폼에 이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는 파로스 아이바이오의 플랫폼, 신약 개발 플랫폼 케미버스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이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한 거거든요. 저는 앞으로 이런 파로사의 바이오 스타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 결국 엔비디아 이제 GTC 2024를 통해서 얘기했던 게 반도체 그 자체가 아니라 반도체 산업이 거의 모든 산업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AI 로보틱스라든지 AI 신약 개발, 심지어 AI 기후 예측과 관련된 이제 서비스까지도 AI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융복합 산업 중에서 엔비디아의 생태계 안에 들어간다거나 혹은 AI 반도체를 활용해서 새로운 이제 성장 동력을 찾아가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중에 지금 대표적으로 파로스 아이 바이오가 먼저 이제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로봇 플랫폼을 제공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로봇 기업들 중에서도 엔비디아 수혜주다 이러면서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올 거고요. 신약 개발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에 많은 분야에서 이제 AI와 관련된 이제 기술 트렌드가 파급 효과를 이제 불러일으키면서 이런 식의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이 좀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AI와 융복합 산업과 이제 관련된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고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젠스낭 CEO가 강조했던 로봇이라든지 신약 개발 이쪽 분야가 상당히 좀 유망한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가 이미 이제 목표가를 훌쩍 뛰어넘었는데 오늘 음봉 조정을 맞고 있습니다만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오늘 제가 차트 추세가 별로 나빠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신규 접근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19,000원 근처에서 오히려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한 23,0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시세가 한 번 더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뭐 19,000원 정도 전후 그리고 2차적인 목표 가격은 23,000원 정도 보시고 트레이딩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2차 목표가 23,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서 또 AI와 결합될 수 있는 다양한 섹터 내 종목들, 기업들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원시아 스페셜 종목 두 가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네. 할게요. 아까 전에 대형주들의 수급이 분산되는 거를 미리 좀 준비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럼 왠지 좀 성장주를 준비해 오셨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공개해 볼게요. 일단은 제약바이오 종목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 이 종목이 아까 제가 이제 주총치즈라는 키워드 제시해 드렸잖아요. 네. 그거하고 또 관계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4,100원 현재가로 한미사이언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사실 본업보다는 최근에 오히려 이제 이 경영권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너무 좀 주목을 받아서 저는 조금 안타까운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인류 최초로 이제 메시 치료제가 미국 FDA 이제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메시 치료제 이제 어찌 보면 메시라든지 이제 뇌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대사질환 이제 지방간염 치료제 시장도 폭발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메시와 뇌시 관련해서도 우리 국내에서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기업이 한미약품이거든요. 그 한미약품의 지분을 41% 정도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한미사이언스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한미약품이 영업이익이 2천억 원이 넘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영업이익 2,300억을 넘을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연결 기준으로 자회사의 실적이 이제 좋아지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한미약품의 실적이 아주 빠르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한미사이언스도 연결 기준으로 호실적이 예상된다. 이게 이제 가장 좀 기본적인 이제 팩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미약품이 이제 당뇨병 치료제, 특히 한국형 당뇨병 치료제를 이제 개발한다 그러면서 작년 7월달에
우리 국내 식약처에 3상 승인을 이제 받고 나서 임상상담 시험을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출시 시기도 이제 앞당겨 가지고 내년 정도 되면은 한국형 이제 비만 치료제, GLP-1 유사체 에페글라나타이드를 활용한 비만 치료제 상용화가 이제 가능할 걸로 지금 추정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에서도 한미약품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한미사이언스는 지주회사지만 이제 사업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평택 이제 바이오플랜트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CMO, CDMO 관련된 이슈가 워낙 강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바이넥스부터 해가지고 뭐 차바이오텍, ST팜 등등등 해가지고 많은 기업들을 소개해드렸는데 그 기업들이 예외 없이 다 급등을 했잖아요. 미국의 이제 바이오시큐어 액트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중국의 이제 이 바이오 CMO 기업 우시라고 하는 기업을 이제 배제하게 되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국내 이제 바이오 CMO, CDMO 기업들이 반사수혜를 이제 입을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거든요. 한미 사이언스 역시도 평택에 이제 대규모 바이오 플랜트를 이제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CMO 이제 수주가 빠르게 이제 증가된다라는 거. 특히 외부에서 이제 수주를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한미약품이 지금 바이오 의약품 신약 개발하는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파이프라인을 평택 바이오 플랜트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수직 계열화를 이제 완성을 해가지고요. 회사 간의 이제 시너지가 상당히 좀 잘 구축이 좀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연초에 이제 이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가 이제 주목을 좀 받았었던 이유가 바로 이제 OCI 홀딩스와의 이제 지분 맞교환을 통해서 합병 이슈가 이제 불거졌잖아요. 그래서 합병이 잘 되나 했는데 장차남이 반대를 하면서 이게 이제 경영권 분쟁으로 이제 비화가 좀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총에서 표대결을 통해 가지고 모녀가 이길 것인지 아니면 장차남이 이길 것인지 지금 집안 싸움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하나 뉴스가 좀 나왔던 게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이제 한미사이언스의 지분 12%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신동국 회장은 장차남 두 아들의 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급한 불이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모녀도 또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또 막 언론 플레이들도 하고 그러는 이제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이게 사실 누구 손을 들어줄지 특히 이제 연기금이 누구 손을 들어줄지도 이제 참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주총이 이제 3월 28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주총이 이제 끝나잖아요. 주총이 끝나면 누구 손을 들어주든지 간에 저는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경영권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총이 끝나고 나면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이 두 기업의 주가가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오히려 불확실성을 앞두고 지금 자리에서 먼저 좀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53,000원, 손절 가격은 38,000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주총회가 끝나고 나면 오히려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 같다라는 투자 전략으로 미리 담아보는 한미사이언스 오늘 편입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 종목도 바로 공개해 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53,800원 현재가로 HPSP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다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조정받고 있는 게 아주 질이 좀 나쁜 조정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에서 다른 종목들은 좀 하락했습니다만 엔비디아는 또 3% 넘게 올라가면서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어요. 주당 이제 940달러를 지금 넘어섰기 때문에 1000달러 돌파가 이제 머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4월 달이 되면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이 좀 될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 쪽으로 듀얼 TC본도 또 200억 원 넘는 이제 수주 공시가 또 나왔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수주 공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온기로 반영될 이제 한미 반도체의 HBM 향 매출이 시장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렇다라고 봤을 때는 한미 반도체뿐만 아니라 HBM과 관련된 생태계에서 가장 좀 핵심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관점에서 STI를 먼저 여러분들이 좀 선점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CCSS 장비가 여전히 이제 견조한
견고하게 이제 수주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HBM 쪽으로도 작년 4분기 때부터 이제 매출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서 작년 4분기 때 다른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안 좋았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HPSP 역시도 작년 4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 HBM 쪽 매출 비중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그게 실적으로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니까 메모리라든지 시스템 반도체하고는 상관없이 HBM 쪽 매출이 늘어나면서 실적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한미반도체가 또 장 초반에 10만 원 강하게 좀 뚫으면서 거의 장중에 한 7, 8% 정도 이제 급등을 했었잖아요. 한미반도체가 항상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HPSP가 따라 움직이는 패턴이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을 보면 2월 달에 강하게 이제 상승을 하고 나서 2월 15일 날 64,000원 이제 고점을 만들고 난 이후에 한 달 가까이 이제 지금 기간 조정을 거쳤거든요. 사실 뭐 가격 조정이라고 보기에는 조정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지금 잘 거쳤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정도의 구간 5일선과 이제 21선 이격이 이제 딱 이렇게 좁혀져 있는 요 구간에서 저점 매수를 해놓는다라고 하면 정고점을 좀 뚫어낼 때 다시 한번 이제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을 다시 이제 매수한다라는 관점에서 특히 소부장 종목에 이제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HBM과 관련된 고도화 이슈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기업들 3개잖아요. 한미반도체, HPSP,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후공정의 이제 PSK 홀딩스라든지 STI 같은 이런 종목들을 순차적으로 이제 편입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1차 목표 가격은 62,000원, 손절 가격은 45,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HPSP까지 오늘 오후장 흐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또 무료 방송 우리 영민 매니저님 네. 오후 4시에 준비가 네. 되어 있으니까요. 오후 4시 김영민 매니저의 무료 방송 통해서 더 자세한 투자 인사이트까지 얻어가시기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